자, 이번 시간에는 그 일시반을 활용한 그렇죠? 일시반을 활용해서 그 내정을 보는 건데 그냥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냥 심플하게 보는 방법이 있고 심플하게 보는 방법이 있고 조금 이렇게 이제 디테일하게 보는 방법이 있는데 이럴 때면 이제 이 시간에 누가 왔어요. 왔어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시간이라고 하는 거는 이걸 언제로 시간을 할 거냐. 이거 무슨 얘기냐면 시간은 이 순간에도 계속 흘러가고 있어요. 변화하고 있죠. 그렇죠? 근데 현실적으로 이 어떤 상대가 있잖아요. 물론 내가 나에 대한 것이 궁금해 가지고 어떤 미래를 예측하거나 운명을 보려고 파악하려고 할 때도 있고, 아니면 상대방이 있어 가지고 상대로부터의 어떤 그 궁금증이나 의문사항이나 이런 걸 내가 들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단면을 언제로 자를 거냐라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이렇게 방문이 될 수도 있고, 그냥 내가 이렇게 어떤 오픈 앤 클로즈 시간 from to가 있어가지고 그 시간 안에 있단 말이에요. 상대방하고 나랑 약속도 아무런 뭔가 사전에 어떤 조율도 없었어. 근데 이 사람이 만약에 5시에 딱 들어왔어. 그럼 5시에 형성된 구성 숫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그 사람이 매칭이 돼서 그걸 끌고 들어온 거예요. 맞죠? 근데 이런 경우가 있고, 또 아니면 이렇게 문자로 뭐 이렇게 메시지로 카톡으로 이렇게 문의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게 리얼타임으로 내가 확인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지만 바빠가지고 못 봤어. 상담하느라고. 못 봤고 이 사람은 12시에 보냈는데 5시에 보냈는데 내가 보니까 나는 신시에 봤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 사람이 본회의 시간으로 할 거냐? 내가 본 시간으로, 즉 확인한 시간으로 할 거냐? 이런 거 생기죠. 왜냐하면 이게 시간에 매여 있는 학문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방문하거나 아니면 뭐 전화를 하거나 이렇게 이런 경우, 아니면 예약을 하는 경우가 있죠, 그렇죠? 예약을 해서 오는 경우가 있거나, 그렇죠? 그런데 이게 시간의 그 기운이 이렇게 응기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응기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서로 약속 안 하고 방문했다든지, 아니면 전화로 문의가 왔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문자나 카톡으로 뭔가 이렇게 질문사항이나 아니면 뭔가를 보내왔다든지. 그러니까 요거는 여러분이 원칙을 정하시면 돼요. 요거는 뚜렷하잖아요. 그렇죠? 방문한 시간, 전화한 시간, 전화 상담한 시간, 방문한 시간 딱 정해지니까. 근데 이렇게 문자를 보내놨으면 이건 일관성이에요, 여러분이. 이거를 문자를 보낸 시간 요즘 다 카톡이나 문자에 다 찍히잖아요. 정확하게 분단위까지. 그렇죠? 그 시간으로 할 건지, 아니면 여러분이 확인한 시간으로 할 건지. 나중에 카드반 가지고 활용할 거예요. 그거는 상관이 없죠. 이 공간을 이 시간을 내가 그 기운을 이 카드패에다가 얹어가지고 여기에다 기운을 엮어서 내가 이게 끌어내는 거니까. 이런 것들이 육효라든지, 그쵸? 무슨 이렇게 어떤 뽑는 것들이잖아요. 첨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 작괴하는 거라든지, 이런 게 그 사람한테 기운을 주객이 다른 거죠. 이렇게 내가 주체는 대자인이 되고 내가 객체가 되는 거하고,
내가 주체가 돼서 대자연의 기운을 내가 주체가 돼서 그 응기를 시키는 거하고 주객이 다른 방식인 거예요. 근데 이 육임이나 구성은 주체는 시간의 흐름인 거예요. 그럼 이 시간의 흐름의 단면을 어디서 끊어서 내가 볼 건가?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거는 크게 보면 12시간이잖아요, 하루가. 12시간은 현재 시간으로 따지면 120분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많이 걸린단 말이에요. 많이 걸리고 또 이걸 언제 끊을 건가. 그리고 이제 예약해서 보는 시간은 조금 그거는 그나마 시간도 전혀 매칭이 안 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제가 실제 임상이나 경험상 해보면 이거는 서로 자연에서 부여한 나와 상대방의 궁금한 사안에 대한 부분을 매칭을 해서 구성으로 연결을 했는데 요거는 무작위성이죠. 그렇죠? 자기가 안 들어가 있잖아요. 요거만 원칙을 좀 정하면 되는 거고. 근데 이렇게 예약을 받아서 하는 거는 어때요? 이렇게 그 자기성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런 부분. 단 예약을 해서 운영을 하더라도 내가 구성으로만 한 게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타로를 했다든지 명리를 했다든지 하다가 하는 중에 상대방이 뭔가 질문이 딱 들었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실제 실무에서 이게 임상할 때 필요한 내용들이에요. 그걸 가르는 부분들이. 그럴 때는 그때 구성반을 딱 띄워보면 돼요. 이해되시죠? 근데 아예 예약을 받은 걸 가지고 처음부터 그 구성반을 가지고 다 읽으려고 한다. 이러면 약간은 그 초점이, 포커싱이 흐려질 수가 있어요. 왜? 그 사람은 이미 의문점이 있어서 뭔가 해소를 하려고 방문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서로 약속하지 않았어요. 가장 잘 매칭이 되는 거죠. 전화, 리얼타임, 전화, 방문, 현실감 있잖아요. 현실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약간의 타임렉이 생겨도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 보낸 사람의 시간을 확인할 건지 내가 카톡을 확인할 시간을 이렇게 기준점으로 잡을 건지 그건 다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일관성만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만 아니다라고 하면 이해되시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예약제로 해서 시간을 따로 잡아서 운영한다라는 거는 약간의 전혀 안 보이는 건 아니지만 구성이 보여질 수 있는, 내포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좀 흐려질 수가 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이렇게 예약을 해서 진행을 하다가 뭔가 질문이 나와서 그걸 가지고 이건 이제 점학할 때 얘기를 할 건데 지금 왜냐하면 일시반이 거기에 연관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일시반이.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렇게 이제 기준점을 좀 세우시면 된다. 물론 이거는 현재 현업에 계신 사람, 하고 계신 분 얘기예요. 뭐 그냥 한 달에 한 두세 번 보고 이러신 분이라고 하면 그냥 뭐 내가 공부하는 건 안다, 궁금해서 뭐 연락 오거나 물어보거나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럼 그때 구성반 띄워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셔도 되고 또 나중에 점학할 때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내가 어떤 시간의 단면을 자르는 거니까 이 다른 학문 체계하고 달리 이렇게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지고 연월일시에 딱 그 일이 발생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질문을 받아가지고 연월일시반을 펼쳐보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안이나 사건에 대해서 그 발생한 시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시간도 그 사건의 의미를 포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건이 발생한 시간이니까. 그러니까 그 시간으로 소급을 해서 볼 수도 있어요. 자, 그거는 이제 실전할 때 말씀을 드릴 건데, 이렇게 일시반이 자를 수 있는 단면들이 많이 나눠진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지금이 오늘이 구묘일이에요? 구묘일. 지금이 구유시가 되죠. 그렇죠? 만약에 지금 이 시간에 누가 뭔가를 물었다. 이미 어렵다요. 묘유충. 묘유충. 그냥 간단하게. 그렇죠? 이렇게 그다음에 1,
1, 2, 그쵸? 3, 4, 5. 이거 부부께 배합계라고 했잖아요. 그쵸? 6, 7, 8. 이거를 가지고 레정을 본다. 레정을. 레정을 보면 아까 연월반 가지고 하는 거는 전체 환경이나 사회, 국가사회적 이런 걸 볼 수가 있었는데 이 레정이 들어갈 때는 본명성이 들어가죠. 본명성. 그쵸? 본명성이 들어가니까 본명성이 1에서부터 9까지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쵸? 9까지 들어갈 수 있고 이거를 다양하게 활용할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아니 세상에 그냥 남자 아니면 여자잖아요. 그쵸? 남자 아니면 여자잖아요. 내가 맞닥뜨리는 사람이 아닌가? 다른 사람 있어요? 다른 사람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는 그냥 6으로 보고 여자는 2로 보면 돼요. 이렇게도 볼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내 본명성을 몰라. 그러면 남자는 2고 여자는 6인 거예요. 2 있는 자리 살피면 되는 거고 6 있는 자리 살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보통 보면 기본적인 그거는 주잖아요. 그렇죠? 어떤 그 정보라든지 생년이나 이런 거 있을 수 있으니까 만약에 이렇게 딱 있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 본명성 1이 왔다. 자, 여기 예를 들어서 이 오한판을 이제 붙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게 다 지금 나중에 지지 붙이는 것도 말씀을 드릴 텐데 기본적으로 다 여덟 팔방이가 다 충으로 붙거든요. 다 6충으로 붙죠. 지지가. 시작이 6충이었기 때문에 충으로 붙는 거예요. 충으로 붙는데 여기가 묘니까 여기에 유에 파가 들고 유니까 여기에 파가 들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암이 들고 그렇죠? 암이 들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오항이 들고 그렇죠? 그러면 요런 자리들이 크게 깨져 있잖아요. 그렇죠? 깨져 있잖아요. 그냥 깨진 자리를 안 보더라도 그냥 본명성을 그 들어가 있는 일반에서 국궁의 의미를 본다. 국궁의 의미. 그럼 본명성 만약에 1이 왔다. 1이 왔으면 지금은 일시반이 같아서 그런데 일시반이 다를 수도 있죠. 그렇죠? 다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시간에 만약에 왔다라고 하면 본명성 1은 여기가 무슨 자리예요? 아버지궁, 남자궁, 그리고 직장궁이잖아요. 그렇죠? 남편궁도 되는 거고. 그 네 가지 중에 하나예요. 직장 문제, 남자 문제. 그건 상황이 다르겠지. 이 사람이 만약에 미혼인 여성이었다라고 하면 남자 문제인 거고. 중년인 남자나 여자였다. 이러면 아버지 문제인 거고. 그게 겹칠 수도 있죠. 직장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윗사람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 건궁이 해당하고 있는 것들이 이게 딱 떨어지진 않겠지. 거기에 있는 상 중에 하나에 걸리는 거겠죠. 그렇죠? 윗사람 문제 때문에. 아니면 이건 절도 되고 신앙생활도 되고 하는 거니까 그런 거. 또 이게 아니 봐서 그거는 통박을 여러분이 찍어야지. 예를 들어 보고 아니 10대가 왔는데 이 사람이 사업 때문에 온 거는 아니지. 이게 사업 여기 투자 유치 때문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다 해당돼. 투자 유치 확장. 아니면 공천. 이 사람 정치하는 사람들은 공천 때문에 온 거예요. 공천 문제 때문에. 공천 잘 받을 수 있겠는지 없겠는지. 이런 거. 남자 만날 수 있겠는지. 남자 속색이는지 어떤지. 이런 거.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일단은 이게 레정으로 보는 거니까 이걸 어떤 결론을 내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이 뭐 때문에 왔다라는 걸 지금 보는 거잖아요. 물론 이걸 점학으로 활용할 때 그대로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일단은 우선은 레정이 그렇다. 레정이. 그리고 이는 뭐예요? 그대로. 이는 그죠? 이가 온 거는 이는 뭐 때문에 왔어요? 여기가 유흥, 돈, 여자,
깨졌으니까 부정적인 성향이 좀 더 있겠지. 여자 문제가 깨져가지고, 응? 응. 그러니까 본명성 이가 와서 이 태궁의 깨진 의미를 내가 쓰니까, 응? 그러니까 사귀는 이성하고 이렇게 파토가 나서, 그죠? 현금 지출이 많아서, 아니면 여기 수술하는 자리도 되니까 수술하는 문제 때문에, 아니면 또 타인과의 구설 때문에, 구설도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게 여기도 되지만 여기 뭐 변호사 뭐 이런 것도 되는 거거든요. 말로 인해서 뭔가 이렇게 쟁송하는 그런 거니까 그런 것들이 여기에 다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수술도 되는 거죠. 수술도 수술수 때문에 이런 성향들이 이렇게 이제 이가 태궁에 있어서 그 기운을 끌고 오는데 중심은 뭐다? 일반 위주로 일반 위주로 일단은 본다. 그러면 3이 본명성 3이 왔다. 3이 왔으면 뭐예요? 지금 뭔가 이거 변화잖아요. 이 사람이 여기 오기 전까지의 상황에서 이 다음에 어떤 변화를 꾀하고 싶은 거예요. 응? 변화 변동을 주고 싶은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도 변화 변동이 그대로 있는 건데 이게 여기에 이제 또 포함이 되는 게 부동산도 되잖아요. 그렇죠? 부동산인데 큰 빌딩, 산이니까 큰 빌딩이나 큰 토지 같은 거. 여기도 부동산인데 여기 6이 만약에 왔다라고 하면 요거는 부동산인데 집이나 상가, 집안 문제, 이런 거 있을 수가 있죠. 어머니 문제, 배우자 문제 이런 거 있을 수 있는데 여기는 이런 거. 아니면 유산 상속에 대한 문제, 아니면 귀향, 이게 은퇴 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뭔가 변화잖아요. 은퇴를 해서 내가 귀촌을 하려고 한다. 이것도 되는 거죠, 그렇죠? 왜? 고향이니까. 원래 있었던 자리고 그런 현상들, 유산 상속을 받는 부분들, 그리고 뭔가 이렇게 그 전하고 다음을 좀 이으려고 하는 뭐 어떤 이런 연계하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이런 성향들이 요 3이 왜냐하면 하필이면 요 시간에 온 거잖아요, 그렇죠? 3이 이렇게 간궁에 여기 간궁에 들어있을 때 온 거니까 이렇게 보는 거죠. 이런 문제, 이런 문제가 1, 2, 3이 될 수 있는 거고 산은 본명성 산은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건 드러난다, 명예가 빛난다 이렇게 되지만 이게 부정적으로 왔잖아요, 그렇죠? 부정성이니까 딱 상황 봐가지고 이 사람이 연령대나 이런 거를 봐서 거의 100% 이혼 문제죠. 이게 깨지는 거니까, 서로간에 이게 일시반에 다 깨졌으니까, 그렇죠? 다 깨졌으니까 뭔가 이별, 별거, 헤어짐, 아니면 이게 이제 법률도 되는 거니까, 그렇죠? 법률도 되는 거니까 송사 문제, 송사 문제. 이거 계약이라는 의미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약에 대한 파기, 그렇죠? 또 아니면 여기는 또 무슨 궁이에요? 여기 주식궁인 거지. 주식, 그렇죠? 문서니까, 그렇죠? 주식이니까 주식으로 깨먹은 거죠, 그렇죠? 그런 현상들이 다 있는 거죠. 그런 현상들이. 근데 이렇게 이제 일시반의 지령도 깨지고, 뭐 30대 중후반이 넘으면서, 한 50 전이라고 하면, 아니 50 전후라고 하면, 거의 대부분은, 이혼 상담, 아니면 사귀는 사람하고의, 그쵸? 뭐, 이런 어떤, 그 헤어짐, 이런 것들의 그 기운을 갖고 들어오는 경우가 많죠. 그쵸? 많은 거고, 그 다음에 오가 여기에 감궁에 들어있잖아요. 그쵸? 오는 감궁에 들어있으니까, 이렇게 오황이, 본명성 오가 감궁에 들어있으면 감궁의 의미를 그대로 쓰는 거예요. 감궁은 춥고, 어둡고, 구덩이고, 뭐 이렇게 특히 밑에니까 이게 아랫사람이고, 부하고,
자식이 그렇거든요. 만약에 뭐 이렇게 중년의 여성이 이렇게 왔다. 그러면 거의 자식 문제 얘기가 쉽죠. 자식 문제. 예. 자식에 대한 문제. 예.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돼서 아니면 사업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뭐 아랫사람 문제. 아니면 또 이게 그 비밀 애정사잖아요. 감궁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숨겨진 비밀스런 그런 애정사. 이런 부분들이 다 있을 수가 있고 또 이렇게 그러니까 오항이 있는데 암파로 안 걸려 있어도 이 감궁에 대한 거는 추운 자리이기 때문에 건강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건강 때문에. 건강에 대한 염려.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올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걸 그대로 있는 자리들을 해석을 하시면 된다. 아까 이제 6은 말씀드렸죠. 6이 이제 남자냐, 여자냐, 연령층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여기가 가정궁이니까, 가정궁이니까 가정에 대한 문제 아니면 직장이잖아요. 중소기업, 직업에 대한 문제, 직장 생활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오는 거죠. 근데 여기에 이게 모친궁이고 남자 같은 경우 배우자궁이니까 모친에 대한 문제, 배우자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을 6이 요 시간대에 요 날에 곤궁에 있을 때 왔단 말이죠. 그렇죠? 왔으니까 그걸 그대로 그 에너지를 읽어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거의 우리가 알고 있었던 내용 중에 아니면 뭐 내가 여기 애쓰는 자리고 노력하는 자리니까 노력은 힘들여서 하는데 내가 이렇게 성과를 좀 잘 못 보고 있다든지 뭐 그런 어떤 자기의 어떤 그 평가받는 거에 대한 불만족 이런 게 있을 수 있는 거고 본명성 7이 오면 뭔가 시작하고 싶다 하잖아요. 여기는 출발하는 자리니까 아니면 이게 여기 깨졌잖아요. 그렇죠? 이게 일 기준으로 보는데 일시도 같이 지금 기운이 연결돼서 어떤 사기라든지 이런 거에 노출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뭔가 출발하고 시작하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뭔가 새롭게 하려고 하는 그렇죠? 그런 부분을 그대로 이렇게 이제 읽어 주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7이 만약에 진궁에 있다라고 하면 8은 뭡니까? 8은 800토성이 만약에 손궁에 있다. 손궁의 의미 멀리 가는 거니까 그렇죠? 해외로 가는 거 아니면 사업 문제, 장사, 사업, 사업. 그리고 여기 이제 이런 147은 이성 문제이기도 해요. 본질적으로. 바람, 소문 뭐 이런 거니까 그렇죠? 그리고 아까 요런 것도 요런 그 자리가 그대로 이게 장남 문제도 되는 거고 이게 장녀 문제도 되는 거거든요. 그대로 장남 자리, 장녀 자리니까. 그러면서 8이 어쨌든 이게 아니면 이사도 되는 거지. 이사. 여기는 이사 움직이는 거니까 손이라고 하는 건 이사 문제 아니면 이렇게 교제하는 문제, 사업하는 문제. 사업인 경우가 대체적으로 많죠. 뭔가를 이렇게 벌리려고 하는. 왜냐하면 그 전에 7이 여기 거쳤다가 이렇게 8이 여기 거쳤다 왔잖아요. 그렇죠? 출발 스타트 기운을 가지고 8로 온 거니까 그럴 공산이 크다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을 그대로 읽어주시면 되고 요 9라고 하는 거는 9는 묘유충을 받으면서 중궁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본명성 9는 뭔가 좀 답답한 상황이라든지 상황이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중궁에 들었다라는 거는 항상 양면성이 있어요. 양면성. 왜? 오황 기운이 그렇다라는 거거든. 내가 사방을 제압하거나 사방에 눌리거나 그런 현상이 있죠. 꼭 어느 원사이드로만 가지는 않아요. 중궁의 의미라는. 근데 대부분의 같은 경우는 중궁에 들었다라고 하면 그 기운에 좀 눌리니까. 그렇죠? 뭔가 좀 진행하는 일들이 좀 답답해가지고 어떤 난관에 봉착해 있고 좌충우돌되는 그런 상황이겠죠. 그렇죠?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이건 남녀 공통적으로 이렇게 쭉 이게 뭐냐면 그냥 일시반 특히 일 구성 중심으로 해가지고 본명성이 어디에 처해 있느냐. 그러면서
이 중궁의 의미를